얘들아, 안녕. 오늘은 쌤이랑 같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친구들 성적보다 진로 고민이 더 크고 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적합한 학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너무 늦진 않았나요?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 진로 탐색 과정이란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학과를 이해하고 직업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은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학과 이해하는 방법, 또 직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해 보자.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적성에 맞는 일,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적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일이 과연 하나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요즘 사람들 보면 이직도 많이 하고 또 100세 시대 살고 있는데 하나의 직업만 갖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또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진로 고민하지만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 취업을 해서도 여전히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쌤이 많이 봤어.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는 일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흥미.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덜 선호하는 일도 그 과정에서는 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지만 친구들은 언제나 즐겁지 않으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이 일은 나의 흥미와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거는 친구들이 흥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적성과 흥미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겠지. 진로를 결정할 때 특정 학과를 선택한 사람은 모두 같은 적성과 흥미를 갖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MBTI 성격 검사 하잖아. 같은 MBTI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두 같은 강점과 적성과 흥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흔히 하고 있는 오해야. 결국 진로 선택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볼게. 교육학과에 관심이 있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A 학생은 교육 문제 토론을 했고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교육정책 비교 활동을 했어.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을 이수했네. A 학생의 관심 분야는 쌤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교육 철학일 것 같아. B 학생은 교육봉사, 멘토링 활동을 했고 사회문화 시간에 흥미 유발을 위한 교육자 역할 탐구를 했어. 그리고 교육사회학과 관련된 탐구를 공동교육과정에서 했지. B 학생의 관심 분야는 교육학 중에서 교육사회학일 거야. C 학생은 어떨까? 학률과 통계 시간에 교육 통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 아마 C 학생의 관심 분야는 교육평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A 학생, B 학생, C 학생 모두 다른 강점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만 같은 학과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친구들도 이 학과에 들어가려면 나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은 꼭 해야 돼 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결국 적성과 흥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은 나의 적성일 텐데 우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을 한번 먼저 찾아보는 거야. 만약 내가 수학과 물리 역량이 뛰어나? 그러면 이 친구는 물리학과에 입학할 수도 있고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에 입학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 입학할 수도 있을 거야. 쌤, 저 물리 못하는데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면 수학과에 입학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의 적성과 관련된 학과를 하나의 학과가 아니라 다양한 학과를 좀 매칭해 볼 필요가 있어. 적성과 학과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학과 탐색은 정말 중요해. 여기 화면에 1호 일문학과, 일본학과, 의류학과, 섬유공학과 여러 비슷한 학과끼리 쌤이 이제 묶어서 제시를 했는데 이 학과가 이름만 보고서는 어떤 학과인지 좀 상상이 가니? 1호 일문학과와 일본학과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있니? 요즘 다양한 학과가 생겨나고 있어. 첨단학과라고 불리는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학과도 등장하고 있고 이전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학과가 통폐합돼서 없어지기도 해. 그리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지. 그래서 친구들은 학과 탐색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 1호 일문학과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1어학, 일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 거야. 1어학은 일본 문법을 말하고 일문학은 일본어로 된 문학을 말해. 반면에 일본학과는 어떨까? 일본학과는 일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면 좋은 학과야. 일문학에 특별히 문학적인 관심이 없더라도 문화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정치, 사회문화,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1호 일문학과보다는 일본학과가 더 어울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과 탐색이 필요한 거야. 그럼 학과 탐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 쌤이 화면에 예시로 가져온 거는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하고 또 충남대학교에서 발간한 전공 안내서야.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런 전공 소개서를 발간하고 있거든. 이런 자료는 꼭 봐야 돼. 다음으로 학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심리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는 보통 선생님 저는 친구들 고민 상담해주는 거 참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과는 MBTI가 F인 친구들이 들어가는 학과가 아니라 통계학과 혹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면 좋은 학과야. 심리학과의 반은 통계학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 그래서 심리학과가 인문학의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과학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야. 그래서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 학과의 생각과 실제 학과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학과 탐색을 통해서 많이 찾아봐야 돼. 그 다음으로는 학과와 직업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해. 만약 학과에 대한 생각보다 직업에 대한 생각이 더 뚜렷한 친구가 있다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좋을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 만약에 내가 경영 컨설턴트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느 학과에 들어가면 좋을까? 여기 화면에 보면은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에 들어가도 되지만 경제학과에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는 법학과에 들어가도 될 수 있어. 놀랍지? 다음으로 경영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 그럼 내가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 지금까지 적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해요. 음악을 전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떨까? 쌤 답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쌤도 정말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음악 듣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뭐 잘 친다던가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던가 그러지는 않아. 그런 쌤이 음악을 전공한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연히 좋아한다고 그 일을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데 높은 수준으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음악을 막연히 좋아해서 이 음악도 좋고 저 음악도 좋고가 아니라 좋은 음악과 좀 좋지 않은 음악을 내가 선별해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안목으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야. 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걸 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이라고 해. 직업 적성은 예를 들면 새로운 동작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처음 보는 물건도 분해한 뒤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다처럼 내가 잘하는 일에 가까워. 직업 흥미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참 좋아해. 혹은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나는 그거를 사고 싶어 하고 그 기계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 그것도 하나의 흥미가 될 수 있어. 직업 가치관은 이런 거야. 직업 선택을 하는데 적성과 흥미에 맞아도 직업 가치관이 다르면 참 적응하기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쌤, 저는 그냥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쌤, 저는 안정적으로 수입이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도가 높아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의 가치관과도 맞는지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선생님, 저는 그냥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저의 적성은 간호사에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체를 이해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런 친구라면 직업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예요. 라면 꿈은 간호사가 아니라 나는 신체를 이해하는 것을 잘하고 그거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돕는 것이 나한텐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도와주는 어려움에 신체적으로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나의 꿈이 될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하는 방법 하나 소개해 볼게. 진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손쉽게 직업 적성 검사도 할 수 있고 직업 가치관 검사도 할 수 있고 직업 흥미 검사도 할 수 있어. 친구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고민은 진로 결정을 못했는데 당장 진로 관련된 활동은 해야 돼요. 쌤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당장 생기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데 주제를 어떻게 정하죠? 이런 친구들한테 쌤은 교과 수업에서 주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교과 수업에서 내 흥미를 끌만한 주제가 하나 이상은 될 거야.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글쓰기는 조금 싫어하고 관심 없어도 말하기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토론 수업 시간에 이제 빛이 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런 친구는 아마 토론 활동이 관심 분야가 되겠지. 그럼 지적 호기심을 조금 더 발휘해 보는 거야. 토론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던가, 토론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던가,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 관심 주제를 찾아서 지적 호기심을 좀 발휘해서 좀 탐색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 그래도 여전히 고민되는 친구가 있겠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것,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작업을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 작업은 계열별로도 할 수 있고 역량별로도 할 수 있지.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 등이 있는데 쌤, 저는 정말 공학 계열이랑 안 맞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좋아하는 건 분명하지 않은 친구도 싫어하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더라고. 진짜 예체능에는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싫어하는 계열, 정말 나한테 맞지 않는 계열을 하나씩 소거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계열별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역량별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정보 처리 역량 등 역량을 좀 살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둘 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A 학생은 가만히 골똘히 앉아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전자의 학생은 경제학과가 더 어울리는 학생이고 후자의 학생은 경영학과가 좀 더 어울리는 학생이야.
그래서 나의 적합한 계열, 역량을 속어법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여전히 고민되는 친구 있지? 지금 당장 못 정하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요즘에 무전공이 정말 큰 이슈잖아? 무전공이 확대되고 있거든? 무전공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거야. 수도권 대학은 모집 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유형 1하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의료보건이나 사범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은 열어놓고 그냥 시작을 해서 2학년 때 정하는 거고, 유형 2는 계열, 예를 들면 단과대별로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혹은 공학대학 이렇게 단과대별로 입학을 해서 그 안에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근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거, 무전공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해서 진로 탐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야. 무전공을 선택해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생활 과정 중에서 진로 탐색은 정말 꼭 필요해. 왜냐하면 무전공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대학은 진로 탐색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보거든. 그래도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일단 좀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다양한 학습 경험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보고, 다양한 독서를 해보고, 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야.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흥미가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어. 그 다음으로 하는 고민,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너무 늦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 쌤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1학년 땐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2학년 땐 소방관이, 3학년 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 이 학생 어땠을까? 바꿔도 됐을까? 진로가 바꾼 것을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꿔도 되지. 간호사, 소방관, 사회복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있어? 눈치챘겠지? 세 직업 모두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야. 이 학생은 남을 돕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어. 더불어 너무 활동적인 친구였고 실전적으로 남한테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간호사,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거쳐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친구였어. 이 학생의 모습을 이런 이유 때문에 진로를 바꿨구나라는 걸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생기부에 녹여 있다면 진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 다만 3학년 때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는 괜찮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역량이 1학년, 2학년 때도 충분히 드러난다면 진로 바뀌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 이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1학년, 2학년 때 노력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쌤이 생기부를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을 좀 보고 탐구했고, 그리고 사회 모습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고 또 관련된 탐구를 했던 친구였어. 결국 정리해보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탐색이란 나를 이해하고 학과를 이해하고 직업을 이해하는 과정이야.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 진로 탐색에 대해서 오해를 수정하는 거야.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거나 직업적인 환상을 가지거나 그런 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나한테 맞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또 나의 적성은 개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로 탐색은 하나의 완성된 것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래. 다음으로 진로 적성, 흥미,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좀 기르거나 혹은 심리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 또한 교과 수업에서 나의 강점을 발견해 보는 거야. 내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는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 교과 수업에서 해봤을 때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시도해보고 탐색을 해보는 거야.
또 동사의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해. 그냥 간호사, 소방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가져서 이 직업을 통해 나의 적성과 흥미와 가치관을 발현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꿈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자. 다음으로 학과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나의 역량과 적합한 학과를 매칭할 필요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전공 가이드북을 살펴서 학과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고 대학의 커리큘럼도 꼭 살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무전공 학과도 한번 고려해봐. 다음으로 직업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학과와 직업을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꼭 경영학과에 들어가야지만 경영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행하는 직업을 쫓지 않는 거야. 해마다 유행하는 직업이나 학과가 있는 것 알고 있니? 아마도 올해는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의사가 되는 것도 참 좋지. 의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직업을 쫓기보다는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혹은 미래의 유망 직업을 좀 쫓아서 정말 미래에 대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래.